이번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태용호 최고위원이 등장했군요. 강철될 것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태용호 자진 사퇴했습니다. 왜 자진 사퇴를 선택한 걸까? 이런 주제입니다. 자, 그럼요. 태용호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 오늘 회견도 했죠. 근데 며칠 전에는요 전혀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두 가지 영상 묶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꺾으면 꺾일지언정 굽히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때리면 때릴수록 더욱 강해지는 강철 같은 정치인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큰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모습, 아니 대비된 모습인데 여기서 궁금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화면에 정리되어 있는데 일단 태용호의 자진 사퇴 배경 과연 무엇일까? 이게 궁금한데 여기 이 화면에 놓은 사진, 좌우의 사진 한번 봐주세요. 때릴수록 강해질 것이다. 이때 표정은요 스스로 굉장히 뭔가 밝아 보여. 그리고 뭔가 의지가 있는 것 같죠. 근데 오늘 모습은요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모든 논란은 제 책임입니다. 사진 사퇴하겠습니다. 제작진이 일부러 이런 사진을 고른 걸까요? 아니면 오늘 표정이 이렇게 어두웠던 걸까요? 자, 그리고요 궁금한 거는 며칠 사이로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강철처럼 버텨내겠다, 이겨낸다 해서 물러나겠다라는 걸로 갔거든요. 가운데 물음표가 있죠. 무슨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이게 궁금한 겁니다, 지금. 자, 그럼요. 우선 김영주 전 의원님. 사퇴 거부하던 태용호 최고위원 생각을 바꾼 이유는 무엇이다? 이 무엇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티는 것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 강해진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한편에서 보면 북한에서 배운 말하자면 전략 전술의 달인처럼 예. 앞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버틸 것처럼 그냥 물러나지 않을 것처럼 딱의 시그널을 줌으로써 예. 당이 하야할 수 있는 말하자면 윤리위원회가 2, 3일 말미를 줌으로써 보이지 않는 손이 예. 자연스럽게 퇴로를 열어줄 수 있는 오. 그런 걸 기다린 거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본인은 결국 공천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예. 하는 부분. 지금 현역 국회의원,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니까 내년 총설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1년도 안 네. 남았는데 당면 목표는 재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겠습니다. 생각한다는 그러니까 겁니까? 사실은 최고위원회 왜 나왔겠습니까? 예. 뭐 자기네들이 최고위원 다니면서 태용호 의원이 한 얘기가 나는 다른 사람들은 라인도 있고 뭐 고향도 있는데 나는 고향도 없고 라인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원 태용호 최고위원이 동지들밖에 그 얘기를 없습니다. 했어요.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다닌 이유는 예. 최고위원이라도 돼야지 써내려가지 않는다. 강남이라고 하는 아무나 공천해도 당선되는 그런 말하자면 좋은 예. 꿀이 넘치는 지역구를 방어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선택은 최고위원이 되는 것이었는데 예. 지금은 오히려 최고위원을 견디다 보다 보면 아예 출마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줄 것 같은 느낌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출마를 막 경선을 하든 예. 지역구를 바꾸든 간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는 잡아야 되겠다. 예.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최고적 그 태용호 의원의 생각인 것 같고 어쨌든 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상징적으로 북한의 외교관이 탈북해서 예. 남한의 국회의원 된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역사적인 사건 아니에요. 그걸 이어가고자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뭐 신의 한 수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김영주 의원님 보시기에는 태용호 최고위원이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보세요, 오늘?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죠. 우선은 뭐 오늘 저녁에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김재원 예. 최고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김재원 최고는 아예 태용호 의원처럼 예. 고개를 숙이고 사퇴를 하거나 예.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는 당에서 그런 1년 징계라고 하는 출마를 못하는 차원으로 징계를 받으면서 아예 출당하면서 예. 우리 공화당이나 뭐 자유공화당이나 새로운 신생 말하자면 우파 정당에서 후보로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길을 노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지금요 사실 어제까지 태용호 최고위원과 관련해서요 당 안팎에서는요 중징계가 내려질 것 같다. 그럼 중징계라면 예를 들어서 뭐 당원권 정지 1년 그러면요 1년 지금부터 계산하게 되면 내년 총선 지나버리거든요.
그럼 총선 자체가 봉쇄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예상이 됐었는데 오늘 자진사퇴를 했어요. 그러자 오늘입니다. 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구성원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이것도 의미심장합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오늘 태영호 의원이 이제 최고위원 사퇴를 했습니다. 뭐 이러한 좀 정치적 책임을 지려는 이런 책임지는 자세가 오늘 윤리위의 뭐 징계수위 결정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엔 박종희 전 의원님, 일단 이 빈칸을 좀 채워주세요.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잠시 죽는다. 저는 아,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잠시 죽는 거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태영호 의원은 이제 2016년도에 탈북을 했죠. 예. 북한에서도 굉장히 엘리트고 많은 혜택을 받았던 분이 조국을 바꿀 때는 뭐 거의 죽는 길을 택하면서 살은 거란 말이죠.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선택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에서도 탈북자도 국회의원 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아주 희소성과 그 메시지가 강한 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강남이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정말 정글의 법칙이 적용될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강남에서 국회의원 한번 하는 게 꿈이다 할 정도로 정치적인 토양이 국민의힘에 좋고 예. 또 그만큼 인물도 많고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은 늘 공천 걱정을 했던 거죠. 그런데 김재원 의원하고 왜 다르냐면 예. 김재원 의원은 TK에 그만 김재원만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 누굴 택하더라도 김재원을 버려도 당에 큰 타격은 없어요. 예. 그런데 태영호 의원은 탈북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강남에서 국회의원을 했다는 상징성과 또 우리 국민의힘의 어떤 내년 총선 전략에는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김재원 의원은 개인적인 설화로서 윤리위원회 회부됐지만 예. 태영호 의원은 어떻게 보면 공천과 관련된 굉장히 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용산의 대통령 수석, 예. 정무수석과의 예. 대화 내용이 녹취가 돼서 나왔단 말이죠. 그게 마지막 가장 최근에 터진 가장 큰 사안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태영호 의원은 빨리 뉴스에서 빨리 사라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입을 닫고 있어야 예. 자꾸 뭐 이런저런 추측이 없어지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는 태영호 의원이 이 대한민국 정치를 이제는 이해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린 거다. 그래서 아마 제가 유추하기에는 윤리위원회 징계가 예. 김재원 의원과 태영호 의원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날 거다. 다르게 나올 거다. 정치적인 해법이 나올 것이다. 지금 윤리위원회가 원래대로라면 지금 개최가 시작이 됐을 시간이거든요. 그래도 아마 오늘 밤쯤이면 나올 거예요. 근데 다르게 나올 거다. 두 최고위원이.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런 윤리위원회의 어떤 회의 연기도 예. 바로 이런 어떤 거취에 대한 변화를 기대한 스스로 사퇴를 했을 경우에는 예. 굉장히 윤리위원회가 편해지는데 예. 사퇴를 안 하고 버틸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그 스탠스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럴 때 태영호 의원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잠시 죽음을 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오전에 태영호 최고위원이 자진사퇴 회견을 한 뒤에 많은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그렇다면 김재원 최고위원도 혹시 같은 선택과 회견하는 거 아니냐라고 기다렸어요. 근데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면 이게 어제 밤에 지도부가 다 들어가 있는 이 카톡, 이 메신저가 있다 그래요. 여기 지도부들이 다 있어서 그 대화를 나누고 뭐 연락도 주고받는 곳인데 어제 밤입니다. 태영호 님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제 중간에 뭐 얘기들이 있었대요. 뭐 앞에 오늘 대통령실 뭐 오찬 관련된 무슨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있다가 몇 시간 뒤에 태영호 님이 나갔습니다. 이때부터 조짐이 있었던 거네요. 뭔가를 하려는. 근데 보시면요. 태영호 님이 나갔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간 님 중에는요. 김재원 님도 있거든요. 근데 김재원 님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어떤 입장을 낸 게 없어요. 회견도 없었고요.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이번에는 김재원 최고위원 관련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최근에 어떤 목소리를 냈죠? 사태 관련돼서. 그리고 당에 굉장히 비중을 차지하는 정치인분도 이 두 최고위원 관련된 얘기를 정치 와이드에 출연했을 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은
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충실하게 소명하는 단계입니다. 자진 사퇴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없고 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직간접적으로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되게 된 것은 오롯이 당사자들의 이 귀책 사유입니다. 누구든 간에 우리가 이 사회에서 반사회적 행위를 한 분들이 있다면은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져야 되듯이 당 지도부에 있는 분이든 또 평당원이든 간에 누구든 국민들의 이 정서와 어긋나는 발언에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신지호 전 의원님, 오늘 어떻게든 뭐가 결정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이틀이나 미뤄서 오늘 또 다시 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김재원 최고위원 중징계가 나와서 총선 출마 자체가 봉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뭐 글쎄요, 그 뭐 또 봐야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우리가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선당 후사라고 하는 이 네 글자를 다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선당 후사가 말로 하기는 편한데 예. 쉬운데 이걸 실체로 옮기는 게 쉽지가 않구나 하는 것을 태영호, 김재원 두 분이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냐. 그 개인적으로 공천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요. 책임 있는 그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당의 여러 가지 민폐를 끼치고 누를 끼친 거 이건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그럼 진작 절했어야죠. 예.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도 좀 만시지탄이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이제 태영호 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그런 길을 택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아직까지 그러질 못하고 있다. 그럴수록 본인의 정치적 미래는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그 홍준표 시장 그거 얘기를 했다 한마디 말씀하세요. 기회가 없었는데요. 그 이재명 대표의 의도가 있는데 그걸 이제 홍준표 시장이 받아줬어요. 받아주고 이재명 대표 앞에서 자기가 속한 당의 대표를 흉을 보잖아요. 흉을 봤죠. 그러면 그 선당 후사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홍준표 시장의 언행은 도대체 뭔가? 뭡니까? 그렇다고 해당 행위인가요? 그럼 이거 뭐라고 봐야 됩니까? 징계감이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아마도 오늘의 그 홍 시장의 언행에 대해서는 예.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또 앞서 이제 그 주제가 지나갔는데 그거 다시 얘기하면서 이거 당원들이 판단할 겁니다. 홍 시장 이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요. 지금 회의가 시작이 된 걸로 좀 알려지고 있죠. 그러면서 뭐 글쎄요. 길어질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을 넘기지 않고 아마도 어떤 징계 결정이 나와서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내일 아마 이 시간쯤이면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분석한 내용을 좀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